B번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다행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00, 여기까지가 3900. 그 다음에 단면 투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걸 그려봤을 거고요. 여기에 제가 PDF 파일도 넣어드렸습니다. 상세도 하고 인면도 PDF가 있을 겁니다. 인면도 PDF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단면도는 40분의 1, 인면도는 50분의 1. 자,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120. 그 다음, 시멘트 벽돌 1.0B, 단열재는 지붕이 180, 외벽이 120, 바닥이 85. 그 다음에 물매가 얼마예요? 10분의 3.5. 자, 그 다음 처마 나오면 600, 반자 높이 2400. 자, 목재 창으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 여긴 합성 수지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엔 알루미늄 스틸로 되어 있었죠, 그죠? 상관없어요. 합성 수지든 알루미늄 수지든 똑같아요. 10mm 더 작게 그리시면 돼요. 온수 파이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시공을 하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레이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레이어입니다. 7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색상 1번부터 7번까지. 자, 문제는 6번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마젠타가 없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마젠타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젠타가 없습니다. 6번 색상이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6번 색상이 없습니다. 여기 6번 색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단열재잖아요. 그리고 얘는 단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열재 색상을 나중에 바꿔야 되는 거죠. 얘는 중심선, 얘는 단면선, 얘는 마감선, 얘는 문자, 얘는 해칭, 그 다음 단열재, 인면선. 자, 여기에다가 중심선, 선의 종류도 불러와야죠. 센터. 자, 이거 말고도 자, 모두 불러와야 돼요. 단열재는 배팅 불러와야죠. 자, 배팅. 또 은선 하나 불러와야죠. 히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레이어 세팅하기입니다. 자, 레이어를 세팅해 보시죠. 자, 여기에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하셔도 좋고, 미리 여기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셔도 좋고, 또 하나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는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지정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팅해야 될 건 스타일입니다. 굴골의 유형이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자, 뭐 굴림체든 혹은 맑은 고딕이든. 보통은 굴림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 왜냐하면 제 컴퓨터에서 출력할 거니까. 저는 맑은 고딕에 레귤러를 썼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요령이 생기면 여기다 서체를 2개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ew 이렇게 해요. 스타일 1 해서 맑은 고딕이고,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크게 2개입니다. 작은 글꼴, 큰 글꼴. 그죠? 크게 2개입니다. 첫 번째, 작은 글꼴이라면 글자의 크기는 2.5mm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40분의 1이죠? 그러니까
40을 미리 곱해버립니다. 2.5 곱하기 40. 100mm네요. 그럼 작은 글꼴은 100mm. 아이고, 이거는 같다란 뜻이죠. 큰 글꼴은 8mm죠. 좀 8mm 커요. 저 6mm 쓸 겁니다. 곱하기 40. 얼마예요? 240mm. 이해되시나요? 미리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 버리는 겁니다. 글씨를 쓸 때 그때그때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애초에 세팅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100mm 제가 여기다 글꼴의 크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글꼴의 크기가 지정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 스타일의 이름은 작은 글씨. 자, 그 다음 new. 이번엔 큰 글씨. 자, 똑같은데 여기가 얼마가 돼요? 240이 되는 거죠. 선택하고 set current. 이해되시나요?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미리. 시험을 볼 때는요. 도면 2장 제출해요. 도면을 2장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도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파일도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와 같이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작은 글씨, 큰 글씨 해가지고 100mm, 240mm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작은 글씨가 많이 쓰니까 작은 글씨 선택하고 set current. 자, close.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세팅해요? 스타일이요. 얘요. 치수요. 우리가 순서대로 쭉 미리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modify. 자, 라인부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8mm. 그 다음, 얘는 10mm. 2개죠? 2개 미리 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 하나도 조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심벌의 네로. 얘는 도트입니다. 근데 도트가 생각보다 커요. 크기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텍스트 스타일을 미리 여기다가 작은 글씨로 지정해버리면 될까요? 여기 글씨 크기가 100mm로 딱 세팅돼 버렸죠. 그죠? 안 돼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그냥 스탠다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탠다드에 그대로 2.5 쓰시면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피트 탭에서 여기다 축척을 40 줄 거거든요. 축척을 40 줘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4000으로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못 쓰고 스탠다드 주시고 여기 2.5. 그 다음 피트 탭에서 요거 하나 바꾸시면 돼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40.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윈도우 데스크탑 요거 하나. 여기까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얼터네이트하고 톨러런스는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세팅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도면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늘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루대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을 보시죠. 이렇게 선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보통 이런 거를 계단 단면이라고 합니다.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거 이제 계단 단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중간에 꺾인 부분을 통해서 여기를 단면하고 여기를 단면하고 보이겠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점으로 보이겠죠. 어쨌든 간에 단면선은 여기와 여기를 해결해 줘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은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 벽체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벽체 내벽이죠. 그죠? 내벽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초가 들어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여지껏 그렸던 것, 외벽의 기초와 계단 단면의 기초를 그렸죠. 그럼 지금 뭐가 나와요? 테라스의 기초가 나왔고, 외벽의 기초가 나오고, 내벽의 기초가 나오고. 이해되셨나요? 그 자르는 단면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 방문이 보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 방문은 뭐로 보일까요? 인면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이는지 인면으로 보이는지 이걸 또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3,900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즉 현관 여기까지가 450. 그죠? 한 칸 높이가 150인데 곱하기 3개니까 450. 거실이니까 150도에서 600.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X라인 그라운드로부터 중심선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옵셋 3,900. 자,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테라스죠. 테라스에 숫자가 없어요. 옵셋 1200. 외벽, 내벽, 테라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 누구부터 들어가요? 이 외벽에 있는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시공을 할 때 제일 먼저 텁하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텁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확대해 볼까요? 어떤가요? 중심선이 내벽선에 있죠?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셋 100mm, 옵셋 420mm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100mm, 내벽은 200mm입니다. 그러니까 내벽의 모습을 맞춰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냅두세요. 얘는 그대로 냅둡니다. 여기만 맞추시면 돼요. 여기가 외벽, 여기가 내벽. 외벽과 내벽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옵셋 200mm. 이렇게 이제 기초를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초를 그리고 다시 100mm 옵셋하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 트림해서 싹 지우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필렛으로 모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은 마감선. 자, 라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아래쪽은 마감선, 다시 단면선으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자, 기초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여기 테라스까지 450이라 그랬죠? 옵셋 450. 그 다음 자, 라인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돼요. 어디까지 내려 그리냐면 여기 700mm까지. 자, 이렇게 700mm까지 선을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150.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군요. 트림 일체형이다 보니까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석 다짐 200mm. 자, 필렛. 자, 이쪽은 100mm가 나간다고 했어요. 여기랑 똑같이 100mm 주는 겁니다. 옵셋 100mm. 그리고 필렛으로 선을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표시할 거 표시하고 선 정리할 거 선 정리하시고, 자, 여긴 트림하고 선을 세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벽, 내벽, 테라스까지 이렇게 쭉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에다가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옵셋 150, 온돌이 이렇게 150mm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150mm에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인. 손이 너무 길어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요.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돌 아래쪽, 그다음 온돌 위쪽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가 이렇게 방바닥과 혹은 그 아래 기초 부분의 구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해칭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 해칭선이 파란색이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해칭선을 바꿨습니다. 자, 해칭선을 그려야죠. 마감해야죠. 그죠? 자, 보시죠. 30도로 바꾸고 라인, 렉탱글, 다시 45도로 바꾸고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이거 그룹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룹. 자, 그룹으로 묶인 거 보이시죠? 자, 카피. 지정하고 어레이 5개 피트. 그러면 금방 만든다고 했습니다. 얘는 굳이 5개까지 아니어도 되고 얘는 3개만 하고요. 다시 한번 카피. 카피. 기준점 잡고 어레이 5개 피트. 그럼 금방 만들어지겠죠? 다시 여긴 조인. 카피. 대략
중간에다가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어레이 선택하고 패스 어레이 간격을 아니면 아이템으로 한 5개만. 네. 모양이 많이 어지럽네요. 7개. 한 이 정도. 네, 좋습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하면 적당히 이동해 주면 되겠죠? 자, 이동하기. 자, 다시 한번. 자, 카피. 어레이, 한 7개 정도? 피트. 자, 다시 카피. 뭐 이런 건 적당입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와 같이 적당히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잠깐 꺼볼까요? 이렇게 프리즈 겁니다. 그래야 해칭하기 쉬워요. 해칭. 자, 바로 여기.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GIS RC 30. 자, 축척대로, 축척만큼. RC 30 안 되겠네요. GIS RC 10. 그리고 축척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한 번 더. 해치. 자, 이번엔 축척을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AR 콘크리트. 그래야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자, 옵셋.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 단열재. 바닥 단열재가 85mm랍니다. 그러니까 옵셋 85mm.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옵셋 85mm. 자, 다만 얘는 마감선입니다. 마감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옵셋을 해줍니다. 옵셋 85 나누기 2 해서 이와 같이 밑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얘는 이렇게 해칭선입니다. 여기서 단열재로 이렇게 바꾸셔도 좋아요. 혹은 해칭선으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 라인 타입만 베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을 얼마로 줘야 될까요? 자, 중심선을 다시 켜볼까요? 이게 지금 중심선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LT 스케일. 자, 축척이 40이니까 40배를 키워버리면 분명히 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보여요? 엄청 커지죠. 축척에 맞게 같이 커져버립니다. 자, 적당히 제가 20이라고 놨습니다. 2분의 1 정도 놨어요.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속성창이 나오죠? 선택합니다. 여기 LT 스케일 값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0.3 정도? 0.3 안 되겠네요. 더 작게 0.2 이렇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0.2를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단열재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LT 스케일 값을 맞추어야만 하는 거죠. LT 스케일 값 전체 LT 스케일 값을 해버리면 얘는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별도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온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저기가 들어가야죠. 합판 마루가 들어가야죠. 옵셋 15mm 이렇게요. 15mm를 내리시면 되겠고요. 자, 트림. 자, 이렇게요. 옵셋 15mm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에요. 단면 마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도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돌 부분, 벽 부분, 단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마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단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아예 표시가 안 돼서 그냥 다 마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마감으로 보시죠. 마감, 단면, 마감, 그리고 단면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야죠. 단열재를 바닥에 깔았어요.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요? 요만큼 콩자갈을 넣는 거죠. 콩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다음에 온수 파이프 깔고 다시 콩자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콩자갈을 깝니다. 콩자갈을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깔아요? 와이어 메쉬를 깝니다. 메쉬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자, 여기다 찾아봅시다. 와이어 메쉬. 얘가 와이어 메쉬입니다. 얘가 와이어 메쉬예요. 이해되시나요? 콩자갈 위에다가 그냥 온수 파이프를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수 파이프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온수 파이프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얘를 까는 겁니다. 얘를 깔아놓고 온수 파이프하고 이 와이어 메쉬하고 해서 철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더 좋은 방식으로 됐더라고요. 그 블록 있죠. 블록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록 레고라 그러죠? 레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 쓰는 데들이 많아요. 와이어 메쉬 쓰는 데들이 많고, 얘를 중간에 설치하고 온수 파이프를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수 파이프랑 이제 와이어 메쉬랑 묶고 그 다음에 다시 콩자갈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이어 메쉬 쓰고 그 다음에 온수 파이프 설치하고 다시 콩자갈 덮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50cm, 그러니까 50mm 내에서 얘네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 여기에는 다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옵셋 25mm 여기다가 뭐만 넣어요? 바로 온수 파이프만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온수 파이프의 간격이 250mm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겨울에 한번 이 바닥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벽체로부터 최초의 150mm가 떨어집니다. 250mm 띄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춥겠죠, 그죠? 30cm잖아요. 지금 이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벽에서 이만큼 떨어져 버리니까 이만큼이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150mm, 요거 대략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50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온수 파이프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옵셋 150mm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온수 파이프를 넣는 겁니다. 지름 20mm 이렇게요. 자, 이때 온수 파이프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중심선은 말 그대로 중심선으로 이렇게요. 적당한 크기의 서클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 얘를 먼저 그룹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선택하기가 좀 쉽죠. 카피, 중심점 위치 클릭하고 어레이.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넉넉하게 20개. 그 다음에 방향 잘 지정하시고, 자, 세컨 포인트. 간격이 250mm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250mm 간격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거 무시하세요. 이건 무시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그냥 무시합니다. 지워버리고, 이가 무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최초, 여기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맞추시면 되고, 아, 정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도 맞추시면 돼요. 옵셋 150. 자, 이동하기. 여기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즉, 최초에 여기서부터 150mm 간격으로 갔다라는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끝나는 부분은 그냥 무시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온수 파이프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 부분 마감해야죠. 옵셋 20mm 20mm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20mm 다 마감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밑으로 100mm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mm만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마감. 자, 일단 여기까지 마감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 트림으로 일단 여기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옵셋 2400. 여기죠? 2400이면 반자네요. 반자를 적당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끊어줍니다. 이렇게요. 여기 끊어주세요. 자, 왜 끊냐면 여기에 유리창이 들어가거든요. 거실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실창을 그려야 되는데, 거실창은 이 마감선에서 30mm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30mm가 이렇게 30mm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벽선에서 30mm 들어가고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30mm냐면, 자, 보세요. 벽이 있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마감이 들어가죠. 마감이 20mm죠. 그죠? 그 다음 창틀이 10mm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 벽에서부터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30mm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벽 마감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감이 20mm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20mm보다 요만큼 더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죠. 10mm가 더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와요? 30mm가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0mm 나온 뒤에 비로소 옵셋 150 첫 번째 목재창이고요. 다시 두 번째 옵셋 150
얘가 아까 이야기했던 합성수지창.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려야 될 건 이중창이죠. 그러니까 150, 150, 총 300mm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옵셋 20mm로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필렛. 여기까지요. 이렇게 마감해야죠. 마감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서 마감이 들어갑니다. 마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실 창문, 여기 창틀이죠. 거실 창틀에서 마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감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줘야 돼요? 그라운드 표시해야 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200, 200. 아이고,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 카피 4개만 주세요. 어레이 4개 이렇게요. 자, 라인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조인 얘만 조인하는 겁니다. P라인으로 조인하는 거예요.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에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자,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신 다음에 선의 굵기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위드 10mm. 네, 이렇게요. 굵게 이렇게 놓고 해치 안쪽 거 자, 패턴이 아니고 유저 디파인 자, 50mm 45도 그 다음 해치 다시 해치 이번엔 반대쪽으로 45도가 아니고 135도 그래 놓고 이 사각형 상자를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라운드 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GL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번엔 큰 글씨 여기다가 텍스트 자, 다이나믹 텍스트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시작점을 자, 어디가 좋을까요? 자, 여기 끝에다가 자, 그냥 엔터 그러면 대문자로 G, L, 이렇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라운드 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문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 자, 적당한 위치에서 선을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그라운드 라인이 해결이 됐네요. 자, 얘가 좀 정 불안하면 뭐로 바꾸면 돼요? 작은 글씨로 바꾸면 돼요. 큰 글씨가 아니고 작은 글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라운드 라인. 그러면 충분히 됐습니다. 자, 하나 더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도 폴리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선도 폴리선으로 바꿔야 돼요. 폴리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조인으로 해서 하면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P-에디트요. 자, P-에디트 선택하고 그러면 캐드가 물어본다 그랬죠?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Yes. 여기 width가 나온단 말이죠. 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놔야 비로소 그라운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창문이요. 자, 이 부분에 옵셋 100mm. 자, 얘는 인면선입니다. 요 걸레바지죠? 자, 트림. 요건 걸레바지. 자, 다시 여기도 옵셋 100mm. 자, 이렇게 해서 걸레바지. 이 위에 됐고요. 그 다음 옵셋 2100mm. 바닥에서 2100mm를 일단 올립니다. 그래야 여기 문 이렇게 되겠죠? 자, 중심선 잠깐 끄고요. 자, 이 아래로 여기는 45mm, 여기는 35mm. 옵셋 45mm 이렇게 되겠죠? 트림 옵셋 35mm 트림. 목재문보다 이쪽 알루미늄이나 혹은 스테인레스나 혹은 이런 플라스틱 같은 이런 문들은 전부 다 10mm가 작아요. 10에서 15mm 더 작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옵셋 45mm, 옵셋 35mm. 이렇게요. 턱이 지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갈까요? 옵셋 45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35mm.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자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21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리고 나머지 내리고. 자, 이 위에부터 마무리해 봅니다. 자, 트림. 왜 트림을 했냐면 여기는 인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 이 선들은 인면선입니다. 자, 라인. 옵셋 40mm, 옵셋 60mm. 자, 트림. 다시 한번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인면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를 이렇게 내려 그립니다. 유리는 마감선이에요. 자, 그 다음 테두리 안쪽으로 이렇게 10mm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옵셋 10mm. 자, 필렛. 자, 여기는 조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익스텐드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끊고요. 그러면 이 위쪽의 창문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똑같아요. 그냥 복제.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여기 트림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스트레치. 늘리기요. 쭉 늘립니다. 이렇게요. 스트레치.
자, 이 상태에서 10mm만 더 늘립니다. 이렇게 10mm만. 그러면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 다시 한번 라인. 인면선이죠.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카피 이렇게 인면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익스텐드 연장하기. 단면과 인면을 이와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재 창에다가 해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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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때 여기는 30mm만 줘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치.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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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는 45도. 그 다음에 크기를 다르게 20mm 이렇게요. 얘는 목재창이니까 목재에 대한 해치가 들어가지만 이쪽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해치 안 들어가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해치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이치수 참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긴 인면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해칭선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단면선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00mm 간격으로 복사합니다. 자, 어레이 뭐 5개 300mm.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런 건 지워주세요.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쪽 여기 그릴 겁니다. 옵셋 2100.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선을 그리는데 똑같이 30mm가 더 나갑니다. 아니, 여긴 이렇게 냅두시고요.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2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선과 여기 선 다르게 하시고, 옵셋 30mm, 이쪽으로 30mm, 이쪽으로 30mm. 여기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쪽으로 30mm, 이쪽으로 30mm. 다시요. 그럼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문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볼까요? 자, 이 문도 보시면 벽체보다 문이 조금 더 큰 거 보이시나요? 그죠? 제가 아까 거실창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벽체가 있고 마감 20mm에 문틀이 10mm가 더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아니, 이 안쪽으로 30mm, 이 안쪽으로 30mm.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총 30mm. 이 벽을 기준으로 30mm, 이 벽을 기준으로 30mm. 문틀이 벽체보다 전체 60mm가 더 두꺼워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벽체가 몇 mm예요? 200mm죠? 맞습니까? 여기 벽체가 200mm인데 이쪽으로 30mm, 이쪽으로 30mm. 그러니까 문틀은 총 260mm가 됩니다. 자, 옵셋. 자, 40mm. 옵셋. 자, 35mm.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선을 자르면 문틀 나왔죠? 다시 옵셋 40mm,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다시 한번 자르면, 자, 모습 만들어졌네요. 자, 이때 여기만 단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선을 끊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만 단면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뭘까요? 인면이요. 다시요. 아래쪽도 보시죠. 선택하고 손을 스트레치로 조절해 줍니다. 라인, 얘는 단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인면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인면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단면과 인면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자, 다시 한번 보죠. 렉탱글, 골뱅이 35,50. 여기 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 900mm. 자, 카피 여기 하나 있고요. 다시 한번, 자, 이동하기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해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치, 여기에 해치, 그 다음에 여기에 해치. 자, 얘는 30mm로 줄까요? 좀 크게. 다시 해치,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방향은 반대로 135도, 크기는 20mm.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자, 방문 보시면 문손잡이 있죠. 여기 문손잡이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30mm 짜리. 그러니까 서클, 아니 옵셋 30mm 이렇게요. 문손잡이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비로소 이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요. 자, 보시면 렉탱글 바로 이 부분, 골뱅이 36,-36 카피, 여기 반자 돌림이죠. 다시 한번 카피, 요 끝에다가,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 봅시다. 자, 라인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라인, 이렇게 그냥 쭉 일직선으로 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그 다음 옵셋 10mm 벽체죠. 자, 선 끝까지 연장하고 다시 렉탱글, 골뱅이 45,45 카피. 그 다음 다시 쭉 반대로 가서 이렇게 카피, 역시 카피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라인 여기서도 끝까지. 반자하고 반자 돌림이죠. 반자 돌림, 반자 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36,36, 45,45.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깥쪽 선들은 인면선입니다. 얘네들은 인면선이고, 요 안쪽에 있는 요 선 4개는 마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잘렸으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인면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얘는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칭선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라인, 자, 해칭선, 이렇게 해칭선까지 쭉 그려주시면 반자 돌림과 반자 틀이 1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카피. 여기는 반자 틀이잖아요. 반자 틀은 450mm 간격이죠. 개수가 몇 개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적당히 한 20개, 아니 10개만, 어레이 10개, 그 다음에 450mm 간격.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가겠죠. 여기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런 모습이 되네요. 여기까지, 여기가 450이니까 이렇게 그냥 냅두셔도 되고, 여긴 지우고, 너무 가까우니까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450, 그 다음 900, 이렇게요. 그래야 이렇게 반자 돌림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여기도 보면은 벽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벽돌이 눈으로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20mm 옵셋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림, 마감한 부분은 해칭선으로 이렇게 마감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마감, 네,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 마감시켜 주시고, 자, 다시 중심선 켜고, 그리고 자, 이제 뭐가 올라가야 돼요? 테두리보가 올라가야 되겠죠. 옵셋 800mm. 자, 테두리보 올렸고, 렉탱글 마이너스 1000, 플러스 350, X라인. 네, 이렇게 생겼네요. 미러, 자,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지붕의 라인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옵셋 150. 자, 이렇게 150mm 내려와야죠. 자, 필렛, 그리고 트림. 자, 필렛 정리하니까 자, 이런 모습이고요. 옵셋 600mm, 다시 라인 250, 150, 마감, 마무리. 자, 렉탱글 36,36. 자, 이동하기. 자, 라인 옵셋 10mm, 다시 렉탱글 마이너스 45,45. 자, 미러. 자, 다시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 드로잉 오더를 맨 앞으로 빼고, 자, 얘하고 얘는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마감선입니다.
나머지 라인을 그려서 해칭선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자 돌림이죠. 자, 이렇게 4개는 해칭선으로. 자, 만들어 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림. 자, 이 부분. 여기도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 인방이요. 인방이 뭘까요? 지붕의 하중이 그대로 문에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문 개고부가 이렇게 있으면 문 위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더 올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중이 이렇게 흘러버리겠죠. 쟤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문 위쪽에 문으로 하중이 쏠리지 않도록 양 벽 쪽으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방의 역할입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0, 200 이렇게요. 100에 200짜리를 그리시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미러 대칭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문 인방이 완성이 됩니다. 인방을 그려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달대가 있죠. 옵셋 45mm 카피. 달대는 900mm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900mm 간격으로 달대를 자, 걸어주시고, 익스텐드 연장하기. 그러면 달대까지 끝났네요. 자, 이 부분 다 끝났고요. 자, 달대 만들어 보시죠. 45mm입니다. 45mm 강목으로 900mm 간격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500mm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벽돌 쌓기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치를 주면 되겠죠. 0도 7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원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칭선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실내로 보면, 자, 이 안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평면도를 볼까요? 아니, 자, B타입이죠? 자, 바로 여기. 단열재. 지붕 단열재가 180mm입니다. 이렇게요. 지붕 단열재가 180mm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셋 180 이렇게요. 자, 여기도 그러면 필렛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긴 중간에, 여기 중간에 끊고요. 그 다음 필렛.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겠죠? 자, 조인. 다시 한번 조인. 선 익스텐드 하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마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마감이고요. 옵셋 180 나누기 2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얘네들은 누구예요? 해칭인데 단열재가 베팅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컨트롤 1키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이렇게요. 단열재가
이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열재 180mm짜리 단열재까지 들어와야 비로소 이 안쪽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실내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45도 아니 유저 디파인 말고 해칭으로, 자 패턴으로 들어갈까요? 자 어디 갔나요? 자 GIS RC 10번 0도 크기 자 다시 해치 근데 자 GIS RC 10번 자 일단 얘부터 넣어볼까요? 다시 해치 그래서 이렇게 해치까지 자 여기까지 넣어 보시죠. 그리고 여기도 해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바깥쪽에서 여기가 보여요. 여긴 유저 디파인으로 70mm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